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되게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은 샀는데 전세가 안 맞춰져. 그래서 잔금 치를 게 걱정이야. 또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전세가 안 맞춰져. 또는 나는 정말 소액 갭으로 전세 세팅을 해서 맞춰놨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 전세를 맞출 때 되니까 전세가가 이전보다 떨어져서 오히려 역전세가 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지금 현타가 오고 자금 운용이 꼬여서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도 잘 안 되니까 지금 힘들고 여러 상황에 닥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전 초보 때 사실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한 거는 둘째를 낳고 둘째가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집안 경제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 둘째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친해진 그 친구가 대학 때부터 부동산을 했던 친구라는 걸 알아서 그 친구랑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다니면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자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정말 돈이 억 단위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500만 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희망의 빛이 보인다.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내 경제 어려움에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산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때 살 때 모델하우스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 모델하우스 그 분들은 정말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정말 돈 넣고 돈 먹기라고. 그래서 계약금만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말 금방 몇 달 안에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산 개수만큼 곱하기 세 채를 사면 곱하기 3, 5채를 사면 곱하기 5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혹해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작년 10월, 9월 이때 전고점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 처음에 제가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하고 온 마음이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막 시작을 했는데 뭔가 돌파가 될 것 같고 뭔가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계약금마저도 날리게 될 것 같고 손해를 보게 됐고 정말 되게 암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가정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한 거여서 저는 더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정말 돈을 더 벌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애 병원비가 지금 간당간당한 이 시기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고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오피스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내가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찾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강의까지 하는 강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안 좋고 정말 내가 이 경험하자고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시작도 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때 그 안 좋았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전화위복? 전환점? 약간 이런 하나의 점을 찍어준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되게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은 샀는데 전세가 안 맞춰져. 그래서 잔금 치를 게 걱정이야. 또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전세가 안 맞춰져. 또는 나는 정말 소액 갭으로 전세 세팅을 해서 맞춰놨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 전세를 맞출 때 되니까 전세가가 이전보다 떨어져서 오히려 역전세가 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지금 현타가 오고 자금 운용이 꼬여서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도 잘 안 되니까 지금 힘들고 여러 상황에 닥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그걸 처리하느라 바쁘실 거고 근데 그거와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가격이 좀 조정되고 막 몇 억 떨어졌다 이런 지역들과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과 단지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입지가 나쁜 애들이 아닌 애들이 또 있어서 그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가격 싸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내가 실거주는 못하더라도 투자로 하나 해놔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래, 조정받았어.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라도 뭔가를 해볼까? 지난 대세 상승장과 절벽 상승장에 내가 수익을 못 봤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저점일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후 하락장이 지속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들이 또 되면서 내가 과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해야 되냐,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또 다주택자들이신데 이제 취등록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자금도 이제 별로 없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애들이 혹시나 역전세가 되면 그거를 또 예비비로 해지해야 되니까 묵인 자금들이 있어서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임장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덜 하세요. 왜냐? 현장에 갔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분위기가 뉴스와는 조금 다른 이런 면모가 있어서 이런 걸 내가 챙기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현장에서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답은 현장에 가면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만 가시지 마시고 그 외에 앞으로 향후 괜찮을 것 같은 애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아직도 돌고 있는 지역들을 가보면 자기도 모르는 방향성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으로 자기 머리에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박 겉핥기로 주변만 뺑뺑뺑뺑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고민에 조금 더 빠져들으셔야 돼요. 그 고민에 본인의 몸을 아주 깊숙이 담그세요. 아예 정말 우리가 수영하려고 할 때 숨 쉬지 못해서 이렇게 잠수를 하는 것처럼 아예 그 고민에 푹 담궜다가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답이 찾아져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테지만 그걸 다 제가 일일이 해결법을 찾아드릴 수 없는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현장에 가보시라.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씩 한 단계씩 성장하시는 거고 그 시간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투자 물건도 쌓이고 수익도 좋아지고 경험도 쌓이고 내공도 쌓이면서 점점 성장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걱정이 게 그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되면 저성장 고물가가 더 갈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직업과 월급이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움츠러든다고 하면 본인들의 자산이 정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쭉쭉쭉쭉 그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때 공격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활용하셔야지. 게다가 이번에 또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이 풀린다고 한다면 그걸 기회로 이용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경매잖아요. 경매 메리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요새 다들 또 경매 강의를 빨리 준비해달라고 압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새 또 경매 강의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조금 입지 좋고 아직도 인기 있는 지역은 취등록세를 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매매로 한 것보단 그래도 취등록세 부담을 없애고 다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고 조금 분위기 안 좋은 데까지 가면 거의 전세가 수준에서 낙찰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거의 뭐 소액 투자로 해가지고 안전마진 갖고 들어가면 인테리어만 잘해서 바로 팔아도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투자 방법이 경매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계속해서 변해요.
그럼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투자 전략을 짜고 찾아내고 방향성을 잡아간다고 하면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주변에서 돈이 널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나 깊숙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몸에 담궜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